네, 이 시간에는 관상동맥 질환, 지금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요. 자,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4일 날 가장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전년도 2018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입니다. 2018년 한 해 총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요, 약 30만 명입니다. 29만 8,820명이죠. 이 중에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1위 위암이 아니고요. 1위가 암이라는 거죠. 26.5%. 약 4분의 1 이상이 약간 됩니다. 2위가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10.7%. 이 심장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관상동맥 질환이 되겠습니다. 3위는 폐렴이고요. 4위가 뇌혈관 질환, 5위가 자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관상동맥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가장 최근 2018년도에 BMJ 클리니컬 리서치 연구과학 저널 임상연구라는 의학학술지에 기존에 발표됐던 141편의 관찰 연구인 코호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메타 분석한 결과 하루 한 개비만 흡연해도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이 1.5배나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어떤 상황이든지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비든 두 개비든 무조건 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담배 연기 속에 니코틴과 그다음에 각종 독성 물질이 혈압을 높이게 되고 콜레스테롤도 높이게 돼서 동맥경화증 유발해서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 자신의 의지로 끊으려면 금연 성공률이 5% 미만인데요. 금연 치료제 바레니클린, 챔픽스와 같은 이러한 약을 3개월 복용하면 금연 성공률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아이코스 이런 담배들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위험성 높일 수가 있으니 완전한 금연이 좋겠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생활습관병이나 알코올 남용 의존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정 음주란 말이 나오는데요. 적정 음주는 남성은 2표 준잔, 여성은 1표 준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표 준잔이란 건요, 알코올 성분이 12g에서 14g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캔맥주로 봤을 때 한 캔 정도가 355cc 한 캔이 바로 알코올이 12g 내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1표 준잔이 되니까요. 맥주로 따지면 캔맥주로 2캔 정도가 남성에게는 적정 음주고 한 캔이 여성에게 적정 음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정 음주의 개념이 나온 이유는요.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술을 약간 적정 음주를 하는 경우에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 왼쪽의 표를 보면요. Y축에 0에 해당하는 거, Y축에 그러니까 X축에 0에 해당하는 게 Y축에 보면 1.0이 나와 있는 게 관상동맥 질환 빈도가 1이라고 보면 X축에서 알코올 양이 하루에 5g, 10g, 20g 뭐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 빈도가 1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하루에 알코올을 20g 정도 내외를 마시게 되면 0.8로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20% 정도 관상동맥 질환 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에 70g 이상, 72g 이상, 즉 5잔 이상, 표준잔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논문뿐만이 아니고요. 2017년에 45편을 종합한 메타 분석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한 경우에도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을 약 2배 정도 높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비만의 해결 방법은 뭐가 있냐? 정말 많은 다이어트가 있죠.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행 다이어트는 결국 저칼로리 다이어트로서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되 하루에 30% 이상, 많게는 50% 먹는 양을 줄이고요. 간식을 줄이거나 끊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과일도 적정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는 두 얼굴을 가진 산화입니다. 커피 안에 1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는데요. 어떤 질병의 위험성은 낮추고 어떤 질병의 위험성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낮추는 질병에는 대표적으로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있는데요. 암 중에서는 간암이나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죠. 파킨슨 병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나 유산,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련해서는 2012년에 이미 기존에 어떤 1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45일간 커피를 마셨을 때 안 마신 그룹에 비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졌고요.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도 상승했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거르지 않은 커피랑 거른 커피랑 봤을 때 거르지 않은 커피에서 콜레스테롤이 더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거른 커피가 많죠. 거르지 않은 커피는 주로 이제 유럽 끓여 먹는 커피가 많겠습니다. 그럼 커피가 왜 콜레스테롤을 높이냐? 바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프림이나 설탕뿐만이 아니고요. 카페스톨 성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담즙산이 만들어지려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카페스톨 자체가 담즙산 생성을 억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이 남아돌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 종류에 따른 카페스톨 양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페스톨은 대표적인 커피 오일인데요. 이 함량을 보면 유럽, 터키나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원두를 끓이는데요. 이런 커피에서는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스톨 함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높은 게 바로 고압 추출인 에스프레소고요.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게 바로 아메리카노고, 그 다음으로 인스턴트 커피, 드립커피 순으로 카페스톨 함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커피를 꼭 드신다면 가능하면 드립커피를 마시는 게 좋겠지만 커피를 조금만 마시더라도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에는 아예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줄이거나 아니면 끊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 외래 환자들 중에서도 커피 많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원인이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런 요인들은 전혀 없는 젊은 여성에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많은데요. 130 미만이 정상인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높은 경우 이럴 때 이제 커피 물어보면 하루에 3잔, 4잔 이상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커피를 줄이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피를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